어이! 소위 소유가 나온다. 소유가 나온다. SCU 창을 여니 장장장 TV로구나. 2020년 11월 둘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장장장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고난이 없는 성공은 없다. 시련과 고난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죠. 거센 풍랑이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고 혹독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을 때 사람도 기업도 비로소 경쟁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강한 의지력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빛채나 화이팅! 오늘 고난 얘기를 했던 뜻이 오늘 시사 기획에서 다루고 하자는 이분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뭐 미국인의 선택, 조 바이든 한 인생사에 이런 흑역사를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네. 바이든 얘기입니다.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그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에 대한 첫 소개글은 초라한 시작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창대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성장기를 한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우선 10대 유년기 시절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 유년기는 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탄광촌. 네, 1942년 펜실베니아주 탄광 도시인 스크랜턴에서 마지로 태어났죠. 그렇죠. 바이든은 유년 시절 말로듬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심했나 봐요. 어려운 나날을 보내게 됐죠. 그에 또 아버지의 교훈이 지금 기록에 남겨 있거든요. 챔피언은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라 결정된다. 이런 교훈을 또 아버님이 평소에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참 훌륭하셔요. 네. 굉장한 말입니다. 바이든의 회고록 지켜야 할 약속에는 이와 관련된 그의 흑역사의 상당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말더듬이증 때문에 친구들한테 바이바이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놀림을 받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어두운 기억들이 있어서 그 같은 컴플렉스가 오히려 자신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미식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전공은 뭐 정치학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대에는 청년 시절에 카운티 단위의 의원으로 전개 첫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 단위 기초 의원이겠죠. 그래서 전개 첫 인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당시 또래들이 그랬듯이 마르틴 루터 킹, 그다음에 존 F 케네디 당대의 영웅들의 매료가 돼가지고 전개에 대한 꿈을 가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는 회고록에서 그들의 연설과 신념, 그들이 제시한 꿈에 완전히 휩쓸렸다고 적고 있어서요. 최초의 대학에 입학이 시라큐스 대학? 시라큐스 대학에서 첫 번째 부인인 네일리아 헌터를 만나 그녀의 사랑을 위해서요. 또 이런 면이 있네요. 그는 정치학도였는데 법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로펌에 소속돼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그는 어릴 적 꿈을 찾아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 그러니까 뉴캐슬 의회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거기서 당시 27세인데요. 2,000표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지역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이게 이제 대통령을 가는 첫 관문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30대 나이에 최연소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쾌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좋았던 여세를 몰아서 2년 후인 29세의 나이에 민주당 후보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는데 그때가 29이었던 겁니다. 예. 그 당시 상원 의원 출마의 변이
아직도 그 지역에서는 회자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사이에 차별이 팽배되도록 방치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야심가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차별을 경시하도록 방치했다. 예. 우리는 너무 자주 아무도 그 차별 너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차별 뒤로 물러섰다. 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 차별에 대한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 말씀처럼 이 좋았던 것 중에서 아주 어려운 가족의 비극사가 이제 나오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선거에 승리하고 난 얼마 되지 않은 6주 뒤 예.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와 아내를 13개월 딴 딸을 딸 잃게 되죠. 그리고 사고 당시 함께 차에 있었던 두 아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이든의 흑역사입니다. 네. 또 바이든이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한 것도 역시 두 아들의 병상 곁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고 그래요. 네. 왜? 뭐 아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의 수발을 듣느라 그는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매일 기차로 출퇴근하는 이런 일과를 갖게 됩니다. 네. 두 아들의 아침 식사와 저녁 잠자리를 위해서도 그는 5년 내내 윌밍턴과 워싱턴 DC를 잇는 기차에 몸을 실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각별했죠. 그런 가운데 그 나이 35세 또 운명 같은 두 번째 부인을 만납니다. 질레이콥스 예. 재혼했죠. 예. 거기서 또 새롭게 딸을 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가족 사이의 아픔을 묵고 살게 해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으로 일하며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바로 이 경력이 네. 우리나라 정가에서 북핵 문제, 네. 특히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많은 바이든의 정부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 같아요. 네, 그런 이력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네. 자, 드디어 또 40대에는 아까 말씀하신 차별, 또 평화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인권에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정기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치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요? 네, 얘기가 곧 나옵니다. 1988년에 대선 경마에 출마했는데 네. 대학 시절 논문 표절 논란으로 도중 하차하게 돼요. 대선 경선에서 도중 하차하는군요. 네, 본인은 뇌수술을 받게 되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7개월 만에 상원에 복귀해서 이번에 사실은 치매 루머설에 또 그 어떤 이유를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꿈은 접었지만 이제 상원으로 네. 다시 복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천착한 깊이 살폈던 다른 주제가 바로 이번에 얘기가 됐던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이슈가 아주 좋았어요. 또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이슈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 문제들에 관여한 어떤 선각자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조 바이든 당선인의 또 다른 활동은 총기 규제와 관련되었던 거라서 미국 내 최대 로비 단체라는 NRA 미국 총기협회. 네, 그거와 갈등을 좀 아주 빚었죠.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그는 36년간의 상원 의원 시절에 이민자 및 여성, 경찰관, 소방관, 인권 보호에도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를 높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쪽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슴 아픈 일은 두 아들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50대 또다시 대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또한 도중 하차예요. 네. 그 사연이 궁금하시죠? 이때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가 후보에 도전했는데 그가 빛을 발할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근데 기회는 그때 또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거예요. 네, 어둡지만 또 다른 기회가 그를 찾았는데 바로 버락 오바마 후보가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는. 이게 바로 오늘 대통령의 꿈으로 가는 길이 됐던 거예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네. 8년간의 부통령 봉직 기간은 그에게 대권 도전의 기회를 크게 확장시켜주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의 60대는 말 그대로 8년이란 긴 기간 동안을 미국의 부통령으로
충분한 행정의 수업을 마치며 대통령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버렸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도 많이 지원을 했을 거지만 당선 축하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평상시에 마음과 가치가 중산층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외교 정책 전문가이자 그렇죠. 독재자들을 감시하고 미국의 경찰과 소방관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입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리함을 극복한 스크랜턴 출신의 스크래피한 소년, 스크래피 허접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인물이 된 창대하다. 거죠. 네. 예. 자, 드디어 제 70대는 제 46대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거머쥐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바이든의 10대는 예. 사실은 참 미약했죠. 어렵죠. 말더듬증으로 예. 너무 미약하고 그랬는데 그의 60대는 미국의 부통령에 이어서 그의 70대는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더욱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오바마 말 맞다나 조 바이든의 46대 대통령의 그 이제 기간이 네. 우리하고 어떤 역사적인 일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참 우리가 소개하면서도 한 인간의 스토리지만은 이런 정말로 인간의 스토리를 담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러나 인생 승리죠. 인간 네, 승리죠. 그렇습니다.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소통 강자 무릎을 탁 치는 치는 한마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과 전문의의 신세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소자성어는 좀 시사성이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예, 낭중 지추. 네. 예,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추. 송고추. 요새 굉장히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는 사자성어를 고르신 것 같아요. 글쎄, 뭐 현수막에 걸려 있는 한자치고는 참 어려운 한자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주머니 낭, 주머니. 송고추. 참 네. 쉽지 않는 한자어인데, 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삐어져 나오듯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은 눈에 띈을 비유하는 사기에서 유래한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 가든 돋보인다.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쓰인다는 얘기지요. 예. 최근 그 지방의 검찰 법무부 연수원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낭중 지추라고 아마 적힌 현수막인데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죠. 뛰어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좀 검사스럽죠. 낭중 그렇습니다. 지추. 네. 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의 다음 신조 한번 시간입니다. 보죠. 우리 동학란 잘 아시죠? 동학 농민해명 네, 1894년. 1894년. 와, 기억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 연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학개미하고 서학개미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하려고 네. 그러는데요. 코로나 이후 탄생한 신조어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학개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장에서 국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쳐온 개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맞물리는 상황을 반외세 운동인 동학 농민혁명에 빗대어 당시 상황과 직관적으로 표현한 점이 기발하면서도 대중들의 언어 감각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는 그런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네. 그래서 동학개미는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고. 서학개미는 예.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네. 개인 투자자 사학개미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머 웃음 보따리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충청도 아주머니 계좌번호예요. 충청도요? 예, 예. 네. 일소일사마다 코너로 가보시죠. 네. 한 교수가 네. 대전 쪽 대학에 부임하게 되어 집도 이사를 하게 되었죠. 네네. 일하시는 아줌마를 불러서 새 집을 청소시킨 후에 아, 돈을 입금해 주려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충청도 아줌마네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제 계좌번호를 부르는데 네. 이상하게 너무 긴 거예요. 어떻게 불렀죠? 296 496 3296 7296 숫자가 너무 길다고 했더니 아줌마 말 네. 뭔 소리야 4개밖에 안 불렀는데 다시 부를게요. 296 496 496 3296 3296 7296 못 알아듣겠슈? 답답해요. 이게 뭐예요? 2437을 296 296 이렇게 불렀다는 충청도시 계좌번호군요. 네, 그렇습니다. 296 496 3296 7296 네. 2437 네.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다음은 앵콜 네. 아재 개그. 네. 이게 5가지 오늘 아재 개그 준비했어요. 네. 오늘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파리가 커피 속에 빠져서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아이고 꼴깍 하고 죽었을 텐데 맞아요. 커피에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다 보고 간다. 쓴맛 단맛 다 보고 네. 간다. 이렇게 얘기했네. 두 번째 아재 개그입니다. 금세 울고 또 우는 여자를 뭐라 하게요? 아우 이 여자 아까운 여자. 아까 울고 또 연다. 네, 아까운 여자. 아까운 여자. 네. 그래요. 이게 남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인데. 돌이? 예. 예. 남녀가 어떤 공통적으로 덕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랫도리. 아랫돌이. 네. 자, 다음은 장님과 벙어리가 싸우게 됐어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유 눈에 뵈는 게 없는 장님이.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네, 아재 자, 개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방관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방관이죠. 왜 그러죠? 물불 안 가리잖아요. 아, 그래요? 오늘 대단하시네. 네. 네, 아재 개그 오늘 5문제 다 맞추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 사실은 약간 컨닝했어요. 그래요? 네.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창창 뿐이래라.